전남 도림미술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옛 광양 역사를 중심으로 어떤 모습의 미술관이 들어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4개 군이 하나로 합쳐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을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초광역 선거구답게 3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해 7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일제히 후보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찬반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50억 원이 투입될 전남 도림미술관 건립 사업이 다음 달 설계 공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단이 광양 현지 회의를 갖는 등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주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미술관과 주변 공간은 어떤 청사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도림미술관의 컨셉을 둘러싼 현지 설명회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옛 광양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폐철도 부지의 문화 콘텐츠에 따라 미술관 설계의 초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문회의에 앞서 건축 디자이너 등 전문가군을 보강한 것도 미술관 설계 이전에 보다 의미 있는 주변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국내 공모로 제한해 우리 전통미를 살릴지도 고민거리입니다. 국내 공모로 할 것이냐, 국제 공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개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그 자문단 회의에서 내용을 듣고 사람이 몰려드는 미술관을 겨냥한 시 당국의 고민은 더욱 다급합니다. 인근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이나 재래시장과 연계해 읍권,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림미술관이 주축이 되면서 나머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냐. 전남 도림미술관 건립 사업은 다음 달 설계 공모에 들어가 내후년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겨냥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선택 2016 총선 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초광역 선거구답게 3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장귀석 예비후보는 인물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의 금리를 인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는 지난 30년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머무는 관광과 일자리 창출, 더 잘 사는 선진 농어촌이 되도록. 같은 당의 곽동진 후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호남 인재들의 소외 현상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남 차별 해소 문제를 주구장창 거론할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바꿀 것이고 경제계에서도 호남 사람들한테 차별하지 않는. 국민의당에서는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전 안철수 캠프 대외협력위원을 지냈던 김철근 예비후보는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호남 정치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겠습니다. 호남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중앙 정치의 중심부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고흥 보성 지역 현역 의원인 김승남 후보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난 젊은 정치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늘리고 또 기초농산물을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등량만 환경보존회장인 김범태 후보는 국회에 진출하면 자신이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을 좀 확충하는, 그리고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 국회의원인 황주홍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당 대표에 도전해 호남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과 경로가 정권 교체입니다. 제 온몸을 던져서 이룩해내겠다는. 현역 의원 간 공천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정치 신인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4개 지역이 묶인 초광역 선거구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각 정당의 공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가 각각 1명씩인 순천시와 여수시 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제3차 지역구 후보 압축 결과를 발표하고 순천시 지역구의 이정현, 여수시 갑의 신정일,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의 장귀석 예비 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1명의 후보만 공천하고 순천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 각각 2명을 놓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에 우윤근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 선거구에는 김광진 의원과 노관규 예비 후보를,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에는 신문식, 곽동진 예비 후보 간의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가운데 순천은 고재경, 서가번, 김선일 후보가, 광양, 곡성, 구례는 안준노 후보가 각각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여수시 을 후보를 1명만 내고 순천은 3명이 경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발표한 2차 공천 심사 결과 여수 을은 주승용 원내대표를 단수 추천하고 순천은 구희승, 박상욱, 손훈모 등 예비 후보 3명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예비 후보 가운데 여수 을은 박종수 후보, 순천은 정표수 후보가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비호남권 야당 후보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권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비호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야권 연대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최측근인 주 원내대표는 호남 민심은 대한야당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어부지리로 인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민관추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JTX 건설의 타당성을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민관추진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정책분과와 기술분과 17명씩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 등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제주도가 일일 관광지로 전락한다는 반대론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지난해 제주 방문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닷새가 넘는다며 지나친 염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다리엔에서 옌타이까지 123km의 해저터널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사례를 들어 자신을 보였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연평균 1조 6천억 원은 올해 교통기반 시설 예산의 8%이고 민자를 유치하면 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TX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SOC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고요. JTX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전남, 제주 모두 7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의료라든가 쇼핑 부분에 관련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JTX 사업을 오는 6월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호남권 최초 국제기구인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내 문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스레이 순리앙 운영위원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개소식을 갖고 순천만과 동아시아 지역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람사르 센터는 또 세계 습지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습지 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센터의 발전 방향과 역할 등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는 동아시아 17개 나라의 람사르 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캐릭터나 서체와 같은 문화상품을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체는 스마트폰 시대 더할 나위 없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한 제주 한라산체입니다. 글씨에서 제주도의 바람과 도를 연상시키는 굴곡과 현무암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무료 글꼴이다 보니 블로거들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 제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글씨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주를 서울시가 2008년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는 서울서체도 인기입니다. 서울 한강체는 강물의 흐름을 반영했고 서울 남산체에서는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자치단체의 간판과 공문서 등에는 물론 각종 상품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서체를 만든다면 그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긍심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따온 이순신체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순천시도 순천만을 떠올릴 수 있는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역의 특징과 정체성을 담은 서체를 개발할 자원은 충분해 보이지만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글씨체다 하는 정도의 이렇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도 남도의 특색이 가미된 남도 서체를 개발 중인데 이번 달 말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글꼴을 개발해 자기 지역을 알리려는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공직을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광양시는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보다 창의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벼 조기 재배지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노지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 첫 노지 모내기는 지난달 5일 육묘를 시작해 오늘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허남길시에 논 0.2헥타르의 벼 조기 재배지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노지 모내기는 극조생종 기라라 397 품종으로 오는 8월쯤 수확해 농협 등을 통해 판매됩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올해 별량면과 해룡면, 도사동 120헥타르에서 조기 햅쌀 6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수상 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